오늘은 가슴 성형 특별편, 가슴 성형에 대한 저의 탑 10을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뭐뭐하더라 하는 질문들을 오늘 송지영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른 사람은 보형물 티가 날 수밖에 없다? 꼭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보형물 티가 나고 뭐 마르지 않으신 분들은 티가 안 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티가 하나도 안 난다, 그러기는 사실 힘들고요. 자기 가슴이 좀 있으시고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티가 좀 덜 나고, 가슴이 적고 피부가 얇은 분들은 조금 더 티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서는 몸에 맞는 보형물의 크기를 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을 쓰면은 티가 좀 더 덜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형 구축은 100%에 온다? 가슴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구형 구축인데요. 과거에는 구형 구축이 발생하는 빈도가 꽤 높았죠. 뭐 논문에 따라서는 30%까지 발생한다고 하기도 했는데, 구형 구축이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이제 출혈이거든요. 최근에는 수술할 때 출혈을 최대한 안 되게 하고, 구형 구축은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그런 부작용은 아닙니다. 모유 수유하면 모양이 변한다? 가슴 수술하고 모유 수유를 하면은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니고요. 가슴 수술하지 않은 분들도 모유 수유를 하고 나면은 뭐 처지거나 뭐 볼륨이 작아지거나 이렇게 모양이 변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수술하신 분이나 안 하신 분이나 다 똑같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슴 수술을 하면 성감대가 사라진다? 유두 주변에서 느끼는 성감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 감각은 다른 신경이 지배를 한다고 보는데요.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감각이 좀 둔해졌다가 회복이 되는 경우들은 많이 있으시죠. 성감이 변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길 수는 있지만 성감이 떨어지거나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보형물을 제거하면 살이 쭈글쭈글해진다. 사실 이것도 환자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뭐 수유가 끝났다든지, 아니면 살이 쪘다가 살이 빠졌다든지, 이렇게 가슴이 좀 커졌다가 뭐 작아지시는 경우에도 좀 처지고 살이 쭈글쭈글해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크게 또 변화가 없이 뭐 작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어떤 피부 탄력이라든지 얼마큼 커졌다가 얼마큼 작아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유두 감각은 안 돌아온다? 유두를 담당하는 감각이 몸의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감각이 대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그런 감각 신경을 다치지 않게 방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큰 보형물 넣으려고 너무 바깥까지 넓게 만드는 거는 좋지가 않죠.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감각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요.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서 회복이 되시는데, 간혹 100%까지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긴 하세요. 한 90% 정도까지 회복되고 그런 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 성형을 하면 유방암에 더 잘 걸린다. 가슴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랑 유방암이 생기는 위치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슴 보형물은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근육 아래 아니면 근막 아래 이렇게 들어가고, 유방암은 근육 위, 근막 위에 있는 유선 조직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방암이랑 가슴 수술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가슴 수술하신 분들은 자기 가슴에 관심을 좀 더 갖게 되고, 또 정기적으로 보형물이 괜찮은지 초음파라든지 그런 검사들도 조금 더 정기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유방암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가슴 성형을 할 때 무조건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 무조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수면 마취로도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가슴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전신 마취에 대한 좀 부담도 많으셔서 그것 때문에도 좀 고민이 많으신데, 기본적으로 전신 마취가 더 위험하고 수면 마취가 더 안전하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신 마취랑 수면 마취의
제일 큰 차이점은 주무시는 거는 똑같은데 수면 마취는 주무시면서 숨 쉬는 걸 본인이 숨을 쉬셔야 돼요. 전신 마취는 마취 기계가 숨을 대신 쉬게 해주고요. 그래서 수면 마취는 마취가 좀 깊게 되면은 숨을 안 쉴 수가 있어서 이제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가 나고 그런 거는 수면 마취에서 조금 더 날 수가 있고, 전신 마취는 이제 전신 마취에 필요한 검사들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안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슴 근력 운동을 하면 보형물의 위치가 이동한다? 보형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동양인들은 대부분 보형물을 가슴 근육 이제 아래에 넣게 되거든요. 근육이 있고 이제 보형물이 있게 되면은 근육이 이렇게 움직일 때 보형물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위치가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육이 많이 발달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직업적으로 뭐 근육을 키워야 되는 보디빌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보형물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게 심해질 수가 있어서 근육 위쪽으로 수술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 보형물이 뭐 이동할 정도로 근육이 발달한 분들은 많지가 않으셔서 일반 여성들이면은 크게 그런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처진 가슴은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다. 어느 정도 처졌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슴이 처지는 이유는 수유가 끝나고 아니면 살이 빠지면서 가슴이 작아질 때 그만큼 늘어났던 피부가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못 줄어들고 남으니까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처진 가슴을 해결하는 거는 다시 볼륨을 좀 채워주던가 좀 남아있는 피부를 좀 없애주던가, 처진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잘못 알고 있던 내용들이 꽤 많았어요. 가슴 성형에 대한 오해 싹 풀리셨죠?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